커브스톤님께서는 과거 이제 도박 중독자이실 때 네. 어떤 식의 조절 도박을 하셨던 것 같은지 혹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삶의 얘기니까 제가 생각해도 황당한 얘기인데 네. 늘 꿈이 그렇습니다. 이 도박 중독자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 힘든 과정을 겪다 보니까 늘 꿈이 그거였어요. 이 빚만 갚으면, 네. 이 빚만 정리되면 내가 더 이상 이 도박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가 황당하게도 도박장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네. 네. 뭐라고 기도하냐? 제발 이번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도박을 합니다. 네. 혹시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늘 잃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액보다 더 많은 돈을 딴 경우가 있어요. 네.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던 일시적으로. 황당하지만 하여튼 네. 그걸 이루어 주셨는지 네. 아니면은 제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됐어요. 네. 빚이 정리가 됐어. 네. 제가 목표액이 600이었는데 네. 그때 가지고 간 돈이 23만 원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날 1200을 땄습니다. 아, 그럼 기도한 것보다 2배를 와. 이루어 주셨어. 네, 네. 신이 이루어 주셨어. 야, 얼마나 이제 그만해야죠, 놀랍습니까? 선생님. 이제 그만둬야죠. 그런데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그동안 잃은 게 얼만데 이 돈으로는 안 돼 네. 라고 나 스스로 그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네. 밤낮으로 일주일간을 시간을 가지고 네.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네.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오면서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게 조절 도박의 과정이고 끝입니다. 아하. 그 당장에 필요한 빚 네. 600만 원만 해결되면은 네. 난 진짜 다시는 도박장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심지어는 그 해결한 것보다 2배를 더 땄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계속해서 과거에 잃었던 것까지 생각이 나는 거군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군요. 본인이 생각할 때 네네네. 중독자 자신 생각할 때 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딸 때 따야지. 네.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어.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래도. 물이 들어오는데 노를 열심히 저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땡겨야 된다. 예. 이게 언제 또 썰물이 될지 모른다. 근데 그 썰물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빨리 오죠. 네. 근데 혹시 이제 내가 이제 정상인이 됐다. 도박을 조금씩 해볼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은 없는지. 로또를 10,000원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겠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일반인으로서 레저로 즐기는 도박을 해보고 싶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전혀 없는지. 네, 이제 궁금해서. 완전한 회복의 길로 네. 들어섰다라고 느꼈을 네. 때 가볍게 뭐 그렇죠. 복권을 산다든지 네. 뭐 경마장에 가서 가볍게 내가 한번 말밥을 주고 오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을지. 있습니다. 아, 있군요. 아.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 단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년만이라도 끊어보자, 도박을 하지 말아보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아내한테 또 제 상담사 선생님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10년 뒤에 네. 도박을 끊고서 카지노에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걸 꼭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어느덧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얼마 전에 아내한테 했었어요. 네. 10년이 되면 같이 가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같이 갈까 했더니 아내가 불안해하는 불안한 거예요. 눈빛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실천에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실천에 옮기지 않을 겁니다. 네. 않을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일상으로 회복을 다들 꿈꾸거든요. 일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내기라든가. 네. 왜냐하면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기라는 거는 존재하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같이 분명히 할 기회가 생길 텐데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고 일상으로 회복을 하게 되면 도박을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가족과 함께 가볼 수 있는 것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또 카지노에 가려고 합니까? 10년 그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예 네, 카지노 글자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브소님 혹시 지금 와서 네. 가볍게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행복 누리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도박을 즐겨하는 중독자라면 도박 네. 중독자라면 성격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네. 모험을 즐긴다든가 위험 감수에 대한 스스로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네. 근데 그런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게 과거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을 주는지를 경험했잖아요. 네. 한 번쯤 가서 즐길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내면에는 이미 그 생각을 한다면 네. 큰 돈을 한번 만질 수도 있을 거야라는 기대가 또 숨어 있습니다. 또 우연히 내가 도박을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베팅한 건데 그게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라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지기엘님, 우리 서브스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의 미소를 또 이렇게 지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단도박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조절 도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재발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단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사실 조절 도박 생각은 거의 안 하시죠.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을 쭉 해왔기 때문에 조절 도박을 시도를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상태가 된다면 조절 도박을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내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그 포기가 안 된 상태에서 조절 도박이라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신적 재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네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조절 도박을 포기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든지 도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으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또 자기 합리화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죠. 현재 내가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빚 그리고 내 상황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결하고 싶은 욕구는 올라올 테니까요. 올라오죠. 근데 내가 하루 알바를 하거나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가 없고 과거에 많이 땄던 기억들이 계속 내 몸속에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빚은 해결하고 싶다. 근데 심지어는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잃었던 것까지 또 올라오는 네. 이런 것들이 비단 서브스톤 선생님이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을 늘 잃는 거는 아니에요. 네. 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또 그때 땄을 때의 또 패턴도 또 있어요. 네. 돈을 땄을 때 내가 입었던 옷들, 네. 돈을 땄을 때 내가 먹었던 음식들, 네. 네. 그런 패턴을 잘 생각을 해서 네. 그걸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징크스. 나가는 징크스 같은 거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이게 적용하면은 올림픽 선수들에게 적용이 되고, 네, 이상하게 적용을 하면은 이 도박에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걸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도박으로 돈을 못 따라는 걸 이제 몸소 느끼고 네, 깨달았을 때는 조절 도박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않죠. 아, 내가 단도박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이 조절 도박이라는 것은 단도박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재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절 도박도 어떤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분은 조절 도박을 단도박을 하겠다고 하지만 약간 이 조절 도박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조절 도박이나 아니면 재발을 앞둔 전조 증상과 비슷할 수는 있는데 네, 단도를 잘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가족들이 봤을 때는 약간 느낌이 이상했을 때를 많이 느끼세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저 돈을 자꾸 얘기를 한다든가 네, 가족을 이렇게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든가 네. 예,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또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늘 불안해져요. 갑자기 가족들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일이 올 때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느낌적으로 초기 가족들은 제일 빨리 느낄 수 있다라고 하셨고, 서브스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조절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전조 증상이나 시그널을 알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제 여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에 대해서는 네. 이제 박사가 됐어. 제가 먼저 흘립니다. 아. 재발을 하겠다라는 거를 저만 모르지 주변에는 다 흘리고 다닙니다. 네네네. 돈에 대해서 갈망을 한다든가 뭔가 필요 이상의 돈에 대해서 자꾸 주변에 요청을 한다든가 네. 그 상황들을 갖다 뭔가 조급해 보이고 뭔가 쫓기는 듯해 보이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 패턴으로 안정되지 않은 생활 모습으로 본인이 행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인을 하는 거죠. 네. 나는 재발하지 않아 라고 말을 스스로 다짐하고 누르고 있지만 주변은 다 알고 있죠. 저 위험한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신호는 자신에게 옵니다. 내가 스스로 이 문제는 너무 힘들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다른 특단의 방법이 필요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재발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은 이미 끝났고 제 자신이 눌러왔던 억압했던 삶의 패턴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스스로 갖고 있는데도 본인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재발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은데 본인만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 나는 재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조절 도박과 재발을 동의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같은 네. 표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조절 도박만의 어떤 전조 증상, 네. 조절 도박의 어떤 시그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재발의 시그널이고 네. 재발의 전조 증상인데 네. 그건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변에 흘리고 다닐 만큼 그만큼 주변에서는 알 정도로 뭔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건 네, 조절 도박만의 이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이제 재발로 가고 있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전조 증상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네. 어떤 단도박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을 참여하라고 가족들은 매번 권유를 많이 해요. 네. 물론 본인이 느껴서 본인이 참여하면 가장 좋겠지만 네. 가족들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모임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니? 어떻겠어? 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조절 도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쉽게 단도박 모임이나 그다음에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담을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들킬 것 같고, 네. 단도박 모임에 나가는 분들은 다 도박을 안 하고 끊기 위한 그런 모임에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는 늘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권유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고 못 참여하는 거죠. 음. 그럴 경우면 난 도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도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재발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절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조절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도박 모임에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네. 그리고 단도박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에 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또 해야 되니까. 양심의 네. 가책을 또 느끼기도 네. 하겠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편한 자리는 가고 싶지 않아 할 텐데 이것이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절 도박이라는 게 이 용어는 굉장히 네. 네, 생소하고 낯설어서 뭔가 이제 특별한 우리가 이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재발의 또 하나의 뭐 분야다, 혹은 재발의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아직까지 이 조절 도박을 하겠다고 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키세계님. 지금도 조절 도박이 가능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해보세요. 네, 왜죠? 네, 해보시고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를 몸소 느껴보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려도 네. 하거든요. 네. 네. 우리 마틴계님이 늘상 주장하셨던 게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네, 말려도 소용이 없다. 네. 바닥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 얘기도 네. 네.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때 가서 내가 조절 도박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을 때 네. 그때가 단도박 1일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절 도박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봐라. 그리고 바닥을 쳐라. 그리고 나서 꼭 느껴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리지 않겠다라는 말을 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네. 도박을 하는 삶이 내가 행복이라고 믿는다면 선택할 저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도박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와 어려움이 더 이상 도박과 함께 내가 갈 수 없다고 믿어서 단도박을 시작한 모든 분들은 회복은 도박을 멈추는 데 있지 않고요. 네. 잘못된 길이었구나라고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도박과 함께 내가 즐거움을 느꼈으나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다고 절망의 늪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길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과 함께 갈 수 있는 꿈은 그분에게는 영원히 도박을 멈춘 단도박의 행복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박과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도박과 더불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생각 자체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이미 버려버리거나 네. 저당 잡힌 도박에게 저당 잡힌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도박을 즐겁게 하세요. 그냥 네. 단도박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선택한 분들은 내가 더 이상 도박과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싸한 조절 도박이라는 표현으로 네.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고 할 거면은 완전히 망가지든지 끊을 거면은 확실하게 네, 단도박의 길로 들어서라. 자, 오늘은 이제 조절 도박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절 도박은 단도박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재발의 또 다른 이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성희 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조절 도박이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도박 중독자들, 도박에 빠지신 분들이 꿈꾸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도 나는 조금씩만 하고 있으니까 내 일상에 지장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 조절 도박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고 밑바닥까지 치는 그 일로 이제 이끌어주는 아주 불행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조금씩 줄여가겠다. 혹은 잘 조절해가면서 해야지라는 건 단도박의 길이 아니라 재발의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은 또 기감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